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오후에는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정호입니다, 점심 의원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의원님 맛있게 드셨어요? 예, 네, 뭘 드셨습니까? 메뉴가 뭐였나요? 그 백반입니다. 백반. 저희 대전에 그렇게 그 대전천이라고 있는데 네. 그 천변에 그 운전기사 우리 운전기사 분들이 분들이 가시는 찾아가는. 기사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보통 각 서울에도 많지만 네. 서울에도 이제 외곽 지역에 기사식당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가 맛집이 많습니다. 아, 반찬도 맞아요. 넉넉하고 그죠? 네. 거기 의원님은 네. 미식가신 것 같아요. 좀 맛있는 그런 식당을 잘 찾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좀 보통 좀 오래된 집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기사님들 가시는 그 단골 식당들, 음. 또 이렇게 그 건설 현장에 있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이 사실은 맛있습니다. 음식이. 아. 아주. 예. 요 반찬도 그 생선도 한 마리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김도 김도 떨어지면 더 달라 그러면 주고, 딴 음. 데는 그렇게 잘 안 주거든요. 예, 그죠? 거기는 인심이 후해요. 좋습니다. 예. 그런 뭐 식당들은. 시금치 무친 거 좀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네. 뭐 의원님 공깃밥도 하나 더 달라면 더 주고, 무 계산 안 하고. 무생채 좋아하시잖아요. 무생채. 예, 예. 무생채. 저 박 기자님 그런 것도 아시네요. 네. 예. 의원님 어쨌든 그 맛집을 좀 많이 찾아다녀 가지고 저희 많이 배워야겠어요, 의원님한테. 어디 예. 맛집이 근데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기사식당에는 이 식당은 맛있어서 그런지 네.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서 막 아. 그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예. 야, 정말 맛집을. 대전 오시면 네. 여기 모시고 한번 안내해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면 그 기사 식당이 어딘지 찾아가서 한번 꼭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박 기자님 예. 얼마 전에 그 TV에도 나오셨다면서요? 네. 가끔 예. 나갑니다. 네. 예, 가끔 가끔 나가고 있어요. 나가십니까? 네. 가끔 나가고 아이고, 있어요. 예, 의 방송에 나가셨다고 이렇게 또 저희 제, 오마이 제 TV에 매일. 여동생이 예. 또 이렇게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 핫스팟을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여기서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예, 오마이 TV에 이제 항상 매일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핫스팟 그거를 네. 다른 방송 매체 이런 데 나가려고 예.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요. 자, 예, 의원님 뭐 제 얘기보다 의원님 얘기를 좀 들으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예, 자, 의원님 지금 보면 내일이 사실 뭐 중요한 날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공수처. 추천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의 법원심사 소위가 예정이 돼 있어서, 물론 뭐 심사는 직접 뭐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일정 때문에 많은 언론들,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추천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보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번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회의 이후에 아니 이건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래 정치가 몇 번이고 하다 보면 네. 그 양이 음, 음. 질보 질로서 승부한다고요. 네. 이렇게 그게 켜켜이 양이 쌓이다 보면 축적되다 음. 보면 어떤 질적 변환도 일으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무용한 무의의 노력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예, 예. 끝까지 공수처가 어렵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음. 또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탄생된 공수처고 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그 공수처의 출범을 바라고 이것이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추천위에서 그래도 법에서 마련된 그 제도에 의해서 음. 추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음. 이제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여당 일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패스트트랙 박랑이도 두들기는 네, 입장 네, 네. 아닙니까? 그때 그러시죠. 분명히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 이 야당이 공수처는 네. 그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야당 탄압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네. 이거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담보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약속과 그 담보는 보장해 줘야 된다. 아,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야당의 비토권을 그러면 보장하는 거냐? 그것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야당의 비토권을 무한정 보장해 줬다가 출범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거야말로 또 그러면 비토권의 모든 권한이 그렇듯이 오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좀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예. 야당이 끝내 비토권 행사에서 합의가 안 됐다, 추천위에서.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을 통과시킨 입장이고 그거를 법에 의해서 출범할 7월 달이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한 지금 4, 5개월, 3개월이 지났고 네. 한 3, 4개월 지난 이때에도 아직 출범조차 못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그건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출범을 시켜야 된다는 압력을 엄청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야당도 추천위에서 적극 협조해서 네. 자신들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파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한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네. 이분들은 정파 무슨 정치적인 인물들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분 거리가 먼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이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비토권을 활용해서 아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압축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하다. 이게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법 개정을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처음에 개정을 해서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 이거는 결함을 안고 출범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게 되고 그럼 민주당은 그 결함인 줄 알면서도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나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당도 일방 독주를 자제해야 될 것이고 네. 야당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나 뭐 이 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사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4차 회의가 내일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3차 회의까지 놓고 보면 회의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결을 비추면은 이게 잘 안 되고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를 추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나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지레 딱 규정을 짓거나 뭐 선입관을 갖고 시작할 게 아니고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 야당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수처를 일방 구성을 한다. 이것 또한 별로 이렇게 썩 흔쾌히 내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마련된 공수처가 잘 착근하고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잘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거기에 집중을 드려야 된다,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좀 거중지간을 잘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좀 정파적이지 않은 분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분들을 좀 인물을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3차 회의 이후에 한 인터뷰를 보면 아니 뭐 물론 여당이나 아니면 다른 뭐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는 그 야당 추천 위원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 측 후보가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그런 위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속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냥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야당도 이제
작은 걸 취하려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만약에 일방 저 여당이 처리하면 수는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통과시키는데 그렇죠. 어려움 네네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음. 그냥 뭐 끝까지 저항을 해서 그냥 뭐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 무모한 것이고요. 국민들이 공수처를 예. 원하는 상황이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국민들이 뭐 이렇게 국민적 저항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 음. 정치권에서 이거를 잘 타협하고 해결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네. 수적 열의에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또 음. 그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그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자, 주식에서 보면 예. 손절매라는 거 있죠, 손절매. 손절매. 네. 예, 더 큰 손실 있지 않도록 좀 손해 보는 듯하지만 음. 그때 빨리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두다가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해 버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손해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예. 그리고 정말 그 공수처가 끝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거를 폐지를 주장하고 또 그런 걸 일관하기 위해서 추천위에도 참여 음. 안 했다면 모르지만 네. 추천위원회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또 이중적인 행태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라는 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자, 내일 공수처 추천위원회 4차 회의를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공수처 출범 연내는 꼭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예, 민주당 맞습니다. 의원들도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해준 그 바탕에는 검찰 개혁, 또 검찰 개혁의 하나의 어떻게 방편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출범 이걸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보고 지나간다, 그 올해를 넘긴다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자꾸 검찰개혁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사법개혁이라고 좀 하십시오. 그 아, 법원 중요한 그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법원 개혁이나 경찰개혁은 놓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 음, 패스트트랙 때 사실은 함께 올렸으면 싶은데 너무 그것이 양이 많고 또 그래 그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법원에 대한 부분을 좀 뺀 부분이 좀 네, 매우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야 간의 음, 합의에 이를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경찰 네, 개혁도 그렇고 그런데 음, 그건 이게 지금 차츰 가다 보면 법원도 내부 저항이 생길 테고 경찰도 내부 저항이 생길 겁니다. 네, 이미 일부 경찰 쪽에서는 뭐 자치경찰도 반대하거나 또 사법경찰과 일반 행정경찰의 분리도 반대하는 그런 음,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법원개혁, 경찰개혁도 빨리 해야 될 일이다. 음, 예, 그리고 법원 개혁은 검찰 개혁보다 더 쉽게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사법 개혁에 그리고 예, 경찰 개혁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국민들께서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중에 검찰 개혁, 또 그 중에 공소 출범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제 국회, 예, 국회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의 정부 부처의 상당수 부처가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세종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세종시의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 그 비능률을 극복하고 좀 더 협업이 가능하도록 세종시의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상임위 네, 플러스 예결특위 음, 정도는 세종시의
그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치하자 분원 성격에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기초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국토교통위에 통과했고 이제 예결특위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내후년 도에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성격의 설치하는 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요. 네. 다만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나 의장실까지 전부 이전하는 거는 다소 이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네. 또 국민적 그런 공론화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다. 네. 분원만 해도 기초조사와 설계에서 시작되려면 한 3년 내지 5년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건 모듈식으로 그 이후에 확장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해서 그때 결론에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지역 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본 예산에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 3차 재난지원금, 네. 팬데믹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충격은 그 서민 또는 자영업자 이분들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이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그 제2차 제 3차인가요?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 나갔었죠. 예. 재난지원금, 힘드신 2차 재난지원금 네, 정도는 또 필요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 예산이든 또는 추경이든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본 예산에 넣자고 하는 배경에는 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그 뭐 쓸데없는 예산이고 이걸 줄여서 말하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만들자.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그거 뭐 다른 예산인데. 그 국가의 미래의 명운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빨리 선진국들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뒤쫓아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 자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될 일이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그 지금까지 이 본 예산과는 별도의 그런 것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의 준비를 빨리 하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분석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은 조금 이제 전문가들의 그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2차 재난지원금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논란하다가 어려운 계층들에 지원하는 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급하다면 합의가 된다면 어려운 계층부터 더 어려운 계층부터 빨리빨리 집행하고 좀 더 만약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법안들도 아마 12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나 그런 목소리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는데요. 21대 국회 좀 국감 거치면서 좀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좀 다른 느낌, 다른 부분
아니면 더 발전하는 그런 부분을 느껴지셨어요? 어떠셨어요? 야당의 모습이나 이런 거 저희 보면. 네. 여당도 좀 반성하고 보완해야 될 점도 많지만 야당의 분들에게 좀 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야당이 우리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관료들 입장에서는 따끔한 그 야당의 지적이 그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설사 목소리를 낮춘다고 해도 근거를 분명히 해서 네. 그리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면 음. 더 말할 나위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또 음. 국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야당의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지적이 있으면 훨씬 바로잡기 더 좋을 테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냥 정권이 흠집내기, 그 문재인 정부 안 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결국은 다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야당이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네, 말씀드릴 네.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이제 우리 미국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에 불복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인수위. 예. 실질적으로는 그 바이든 당선인한테 승복을 하는 그런 예, 예. 모양입니다. 모양새가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다행히 예측 가능하게 됐고요. 바이든 어. 정부가 들었으면 뭐 북미 대화나 또 남북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오히려 그 바이든 정부가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잘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음. 정부도 잘 설득하고 또 노력을 하고 북한도 그와 같은 거에 진정성 있게 대응을 좀 조응을 해준다면 네. 좀 이렇게 협조한다면 오히려 북미 대화가 잘 풀려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음. 차원에서 이 한반도 평화 또 더 나아가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노력은 네. 설사 당장은 뭐 무의미한 노력이고 뭐 그게 저 호수에 그 돌 던지는 격이다. 뭐 음. 이렇게 무의미하고 또 지레짐작 체념할 수도 있는데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또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남북 대화 또 북미 음. 대화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내겠다. 뭐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확고한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